여보, 그 한마디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는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5년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혼자 버텨온 여자다. 새벽마다 얼어붙은 바닥을 닦고 사람들 눈 피하며 살아왔다. 미안함도 분노도 이제는 다 굳어버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방금 분명히 들렸다. 절대 다시 들릴 수 없을 그 목소리.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손이 떨린다. 고개를 들 용기가 없다. 혹시 착각일까? 아니면 버릴까? 사람들 웅성임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다가온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 앞에 멈춘다. 숨이 막힌다. 왜 지금인가? 왜 여기인가? 그가 나타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묻어둔 과거와 숨겨진 진실이 곧 터져 나온다는 것.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정미자는 올해 64입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에서 반찬 좌판을 펴는 게 하루의 전부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젠 습관이 아니라 본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40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머리숱이 풍성하고 눈가에 주름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사진을 찍던 날 둘이 무슨 말다툼을 했었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나요. 정미자는 매일 아침 그 영정 앞에 물 한 컵을 올립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담긴 작은 유리컵이에요. 그게 정미자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어둑한 새벽 공기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정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겠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미자는 그냥 웃어넘기곤 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익숙해진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외로움 그 자체였으니까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울 뿐이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처진 눈꺼풀, 얇아진 입술이에요.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젊었을 때 정미자는 동네에서 꽤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도 그 얼굴을 보고 반했다고 했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채소 트럭이 들어오고 생선 좌판에선 얼음 깨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죠. 고등어 굽는 냄새, 파김치 쪄는 냄새, 기름에 튀기는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정미자는 좌판을 펴기 전 동네 김밥집에 들러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기엔 너무 귀찮고 또 혼자 먹는 밥은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미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김밥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곳은 시장 상인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 얼굴들이 익숙합니다. 다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 몸을 쓰는 사람들이죠. 이야기를 나누진 않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찌개가 나오고 정미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밥 한 술, 국물 한 모금이요. 그렇게 천천히 아침을 채워 넣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 날씨 예보, 교통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정미자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뉴스를 봐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좌판을 펴는 건 7시쯤입니다. 정미자는 장바구니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진열했어요. 오늘은 무생채,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 집에서 손수 만든 것들이에요. 새벽 2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죠. 손이 느려진 탓도 있지만 요즘은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끼어들어요. 남편 생각, 지나간 시간들,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요. 살아만 있으면 됐지 뭐. 정미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일의 연속이에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욕심을 버리니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시장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반찬통을 뒤적이며 흥정을 해요. 이거 얼마예요? 조금만 깎아줘요. 익숙한 대화들이 오가죠. 정미자는 그 흥정에 응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이요. 그건 싸움이었어요. 아주 심한 말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던 날이었죠.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미자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늘 도망만 쳐.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정미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말없는 남편,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던진 말이었죠.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정미자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이틀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천 아래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죠.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어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습니다. 정미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어요. 무덤 앞에서 수없이 말했지만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잖아요.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사과는 그저 혼잣말일 뿐입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손님의 목소리에 정미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정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000원이에요.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반찬을 팔고 손님과 이야기하고 저녁이 되면 남은 반찬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을 대충 때우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정미자의 삶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무생채를 한참 뒤적이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제 만든 거야?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싱싱해요. 할머니는 조금 더 고민하다가 결국 한 통을 샀습니다. 3,000원짜리 작은 통이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미자는 좌판 앞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오전만 지나도 다리가 저려왔어요. 옆 좌판 김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미자 씨, 오늘 손님 좀 어째? 정미자는 그저 그렇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평소랑 비슷해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다들 대형마트만 가고. 맞는 말이었어요.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저녁 반찬을 사러 온 주부들이 좌판 앞을 지나갔어요. 정미자는 손님들을 맞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멸치볶음 하나요? 네, 6,000원입니다. 이거 맵지 않아요? 안 매워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정미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겨울 해는 빨리 집니다. 오후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죠. 정미자는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다시 통에 담고 좌판을 개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10만 원 정도는 벌었을 거예요.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정미자는 몸을 숙여 반찬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씩 뚜껑을 덮었어요. 김치통, 무생채통, 멸치볶음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을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등이 굽어진 자세로 한참을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정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무생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으니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들이마실 수가 없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소리였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야. 정미자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잘못 들었을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남편은 5년 전에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영정도 집에 모셔져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할 리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낮고 거친 남편의 음성이었어요. 정미자가 2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소 하고 집을 나서던 목소리, 밤에 배고프네 하며 밥상 앞에 앉던 목소리, 싸울 때 당신 왜 그래 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내뱉던 목소리요. 그 모든 게 섞여 있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쏟아진 무생채가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귀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돌아봐야 해, 확인해야 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목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에 쇠사슬이 감긴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돌아봤을 때 정말로 남편이 서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냥 착각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게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디 아픈가 봐. 누군가 다가와서 정미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정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뻐근하게 삐걱거렸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있었어요. 시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 좌판을 정리하는 상인들이요. 그저 평범한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뿐이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쏟아진 무생채, 흩어진 반찬통,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빈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정미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정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정미자는 남편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정미자는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좌판을 펴고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손님이 다가와 말을 걸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온몸이 긴장했어요. 목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여기 멸치볶음 있어요? 오늘 반찬 뭐 있어요?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정미자는 그 속에서 자꾸 남편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어요. 낮고 거친 음성이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여보세요라고 말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기요라는 말에도 몸이 굳었어요. 장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물어보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 일쑤였어요. 이거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맛있어요? 라는 물음에 5,000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미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보라는 목소리, 등 뒤의 기척, 돌아봤을 때의 허탈함이요. 정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들 수 없었어요. 겨우 잠이 들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정미자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쪽에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어깨선, 걸음걸이, 옷차림이었어요. 정미자는 달려가서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어요. 정미자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지만 남편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당신 왜 안 와? 정미자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만 보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정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벽 3시,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죠. 그냥 누워서 동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자는 점점 수척해졌어요.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습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은 자꾸 떨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정미자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자는 좌판을 정리하다가 상인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회장은 6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죠. 정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날 이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김 회장은 물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정미자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날? 정미자는 날짜를 말했어요. 일주일 전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이었죠.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왜? 정미자는 말을 이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어요. 정미자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자는 괜히 물어봤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김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김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시장 근처에 떠도는 남자가 있긴 해. 정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숙자 같은데 시장 뒷골목 쪽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 다들 그냥 내버려 두는데 왜? 혹시 미자 씨한테 뭐 한 거야? 정미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숙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장 근처, 뒷골목, 며칠 전부터요. 모든 단어가 하나씩 정미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자 씨? 김 회장이 다시 불렀지만 정미자는 듣지 못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김 회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나이 든 남자더라고. 옷도 허름하고. 왜 아는 사람이야?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 회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떨어진 행주를 주워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좌판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어요. 노숙자, 시장 뒷골목, 나이 든 남자. 정미자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맞춰지면 안 되는 조각들이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죽은 사람이 노숙자가 되어 돌아올 리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미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그날 밤 정미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미자는 남몰래
시장 뒷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정리한 뒤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뒤편은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줄지어 놓여 있고 폐지와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숨어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적이다가 정미자를 보고 도망쳤어요. 정미자는 한숨을 내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을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정미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죽은 남편을 찾아 헤매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걸린 무언가가 정미자를 계속 골목으로 이끌었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요. 정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매일 저녁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이었어요. 정미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숙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죠.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조심 걸었어요. 그때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미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폐박스 더미 옆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선이 익숙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자세, 머리 뒤쪽에 희끗한 머리카락,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요. 정미자는 그 뒷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등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착각일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미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골목에선 또렷하게 들렸어요.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주름진 얼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턱, 움푹 들어간 눈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자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잠깐. 정미자가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이미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정미자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다려요, 제발. 하지만 남자는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어요. 정미자는 뒤쫓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자리엔 먹다 만빵 조각과 구겨진 종이컵만 남아 있었어요. 정미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정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 남자가 정말 남편일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였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 경찰에서 전해준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정미자는 5년 동안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열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정미자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위 선반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정미자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꺼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서 바라봤어요.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지갑, 휴대전화, 손목시계,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지갑 속엔 신분증과 카드가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보는 순간 정미자는 얼어붙었어요. 사진은 남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남편의 이름은 정우였는데 신분증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달랐어요. 정미자가 알고 있던 날짜와 3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미자는 다른 서류들을 뒤졌어요. 거기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행 이름도 낯설었고 계좌 이름도 김철수였어요. 정미자는 본 적도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였어? 정미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통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철수라는 이름, 다른 생년월일, 알지 못했던 통장까지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미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 사람들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어요. 장례식 때 조의금을 보내온 사람들 명단이기도 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직장 동료였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정우 아내입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박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정미자는 급하게 말했어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성호는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미자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 작은 찻집이었어요. 오랜만에 시장을 비우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박성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미자를 보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정미자는 가방에서 가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분증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자는 다그쳤어요. 대체 우리 남편이 누구였어요?
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몰랐던 게 나을 뻔했어요. 정미자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 박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우 형 사고로 죽은 거 아니에요. 정미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에서 비리가 있었어요. 횡령 사건이었죠. 형이 거기 연루됐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이 덮어 쓴 거예요. 윗사람들을 대신해서요. 정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고사로 처리됐죠. 저도 그게 진짜 사고인지 아니면. 박성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면 뭐예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미자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은요? 무덤은요? 박성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했어요. 형수님이 확인할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됐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급하게 끝났거든요. 정미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남편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정미자를 바라봤어요. 정미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난 뭐예요? 버려진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미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남겨져서 영정 앞에 물 올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찻집을 나왔어요. 거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모든 게 평범하게 돌아가는데 정미자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자는 비틀비틀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것, 거짓이었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 모든 단어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정미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고 또렷하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남편 정우였어요. 하지만 정미자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늙고 너무 초라했어요. 머리는 완전히 새어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습니다. 때가 잔뜩 묻은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죠. 신발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정우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정미자는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정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미자는 뒤로 물러났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자야, 나야.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 있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어요. 정미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죽은 척 했어요? 왜 날 속였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미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서 정우의 가슴을 쳤어요. 힘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5년 동안 날 속이고 혼자 남겨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우는 맞고만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정미자는 계속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죄책감,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영정 앞에 물 올리고 무덤 찾아가서 울고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자는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정우가 황급히 정미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요. 정우는 손을 걷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미자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지키려고 그랬어. 정미자는 비웃었습니다. 지키려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 횡령이었어. 윗사람들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어. 정미자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만약 내가 잡히면 당신도 힘들어질 거였어. 빚도 떠안아야 하고 사람들 손가락질도 받아야 하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차라리 죽은 걸로 하면 당신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미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혼자 남겨지는 게 편한 거냐고요. 정우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나도 알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정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타났어요?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었어.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 혼자서 좌판 펴고 손님 받고 반찬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정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정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한테 여보라고 불렀어. 그냥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었어. 5년 동안 한 번도 못 불렀거든. 근데 당신이 너무 놀라는 바람에 미안해. 정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등 뒤에서 들렸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았던 순간이요. 그게 진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저기 공사장 막노동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돈 벌면 술 마시고 또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 시장 근처엔 한 달 전쯤 왔어. 당신이 보고 싶어서. 정미자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손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 혼자 남겨둔 건 괜찮았어요? 당신 편한 게 중요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번도 편한 적 없었어. 매일 당신 생각했어. 잘 먹고 있나, 아프진 않나, 혼자서 힘들진 않나, 미칠 것 같았어. 정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정미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녔어. 이것만 보면서 버텼어. 정미자는 그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어요. 정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건 미안함과 그리움이라는 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정미자는 정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정미자를 따라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미자는 정우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정우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씻고 와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놀람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자는 침실로 가서 옛날 정우의 옷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옷들이었어요.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욕실은 그대로예요. 정우는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미자야, 정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씻고 와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요. 정우가 욕실에 들어가고 정미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 영정을 봤습니다. 사진 속 정우가 웃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천천히 영정을 들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참 뒤 정우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얼굴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옛날 옷을 입은 정우는 5년 전의 모습이 조금 겹쳐 보였어요. 정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꺼내 상에 올렸어요. 김치,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정우는 상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먹어요. 정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정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돌아앉았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 했어요. 정미자가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요. 정우는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미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찰이 날 찾고 있을 거야.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우는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정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날게. 더 이상 당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정미자는 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어디든. 정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도망가려고요? 정우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한 말 기억해요? 당신은 늘 도망만 쳐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5년 동안 그 말이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조금만 참지 못했을까 하고요. 근데 그게 진짜였네요. 당신은 정말 도망쳤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미자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마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해요. 도망치지 말고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옥에 갈 거야. 몇 년이 될지도 몰라. 정미자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죽은 줄 알고 5년을 살았는데 감옥에 있어도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정우는 정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미자는 정우를 집에 숨겨뒀어요. 시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자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미자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당신이 한 말 기억해. 도망가지 말라고 했잖아. 정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미자는 황급히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제발. 정우는 정미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여보라고 불러보고 싶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꼭 안았습니다. 정우도 정미자를 안았어요. 한참 동안 둘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정미자에게서 떨어졌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미자가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도망가지 마요.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정우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미자도 함께 울었어요. 정우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2명이었습니다. 중년의 형사와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형사는 정우를 보자마자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정우 씨 맞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형사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횡령 및 도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정우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경찰에게 끌려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정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정우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회사 비리, 도망친 경위, 가짜 죽음, 지난 5년의 행적까지 전부 털어놨어요.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정미자는 매번 법정에 나갔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어요. 정우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질문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3년이었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법정을 나가기 전 정우는 방청석의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후 정미자는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정우를 만났어요. 밥은 먹고 있어요? 응, 먹고 있어. 아프진 않고요? 괜찮아. 당신은?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만나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정미자는 손을 흔들었어요. 정우도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정미자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3년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시장으로 돌아간 건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자 씨, 괜찮아요? 정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다들 소문을 들었는지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다시 좌판을 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나와 장사를 했어요. 손님을 받고 흥정하고 반찬을 팔았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좌판에 앉아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이야기할 때도 웃음이 나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정미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뒤집어져 있던 영정이 보였어요. 정미자는 천천히 영정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정우가 웃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영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액자 뒷면이 아니라 옆에 세워뒀어요. 영정이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요. 죽은 사람의 영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추억으로요. 당신 살아서 벌 받아요. 그게 진짜 끝이에요. 정미자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영정 앞에 물을 올리지 않았어요. 무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교도소에 갔어요. 살아있는 정우를 만나러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장엔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미자는 오늘도 좌판을 펼쳤어요. 봄나물 반찬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줌마, 달래무침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기계적으로 대답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김 회장이 다가왔어요. 미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정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엔 죄책감에 쫓겼습니다.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바쁘고 반찬은 팔아야 했어요. 돈은 빠듯했고 몸은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교도소에 있었고 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진실이었으니까요. 면회를 갈 때마다 정미자는 정우에게 시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손님이 왔는지, 무슨 반찬이 잘 팔렸는지, 김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요. 정우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나가면 같이 장사할까? 정미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같이 해요. 3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요. 정우도 정미자도요. 그날도 정미자는 좌판을 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을 비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는 손님을 맞으며 웃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면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사 연극장이었습니다.